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두 특수부 검사 출신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은 특수부 검사식으로 정치를 한다, 별건 수사식으로 정치를 한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맨 처음 한 행동이 별건 수사식으로 청와대 이전을 강행했다는 바로 그 점에서부터 저희 이 개념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에 이런 개념이 도입되면은 우선 윤석열, 권성동이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근사했습니다. 그러나 당선자가 되면서 사람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근사했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후부터는 과거의 박근혜씨로 돌아가서 고립되고 소통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다가 탄핵으로 흘러갔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처럼 정치를 한다면 근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별건 수사가 뭐냐 하면은 특수부 검사들의 나쁜 버릇 중에 하나죠. 특수부 검사들은 한국의 거악을 수사한다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정치부패 그리고 대기업 또는 재벌 그룹의 부패를 우리가 척결한다, 그런 점에서 공이 많죠.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 그림자가 바로 별건 수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A라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했더니 거기서 별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면은 수사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체면을 손상받는다고 오기를 부리면서 B를 수사를 해 가지고 그걸 약점으로 삼아서 A라는 본안 수사에서 허위 자백을 받아낸다, 이런 게 별건 수사의 개념입니다. 별건 수사 하지 마라 하지만은 실제로 수사 현장에서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특수부 수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 유독 자살자가 많습니다. 자, 청와대 이전 프로세스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찬성했습니다. 광화문으로 옮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니까. 그러더니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처음부터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광화문에는 이전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특수수사로 말한다면은 수사 목표가 상실된 거죠. 이때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러면 다른 곳을 물색할 테니까 우선 청와대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는 고집은 꺾지 않고 일주일 사이에 저기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찍더니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일종의 별건 수사가 시작된 거죠. 바로 이게 별건 수사식 청와대 이전입니다. 포기하면은 청와대 이전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으니까 이제 별건 수사식으로 다른 거 뭐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참 황당하게도 국방부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국방부 나가라. 근데 그 뒤부터 무리라는 게 점점점 확실해졌습니다. 더구나 인수위가 그런 결정을 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반대 여론이 그때 벌써 60%나 됐습니다. 이러면 접어야죠. 그래도 계속 강행하다가 지금처럼 집무실과 사절을 오고 가는 세계 유례가 없는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매일 기자들한테 시달리는, 본인은 그걸 즐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그런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거기서 실언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중심인, 국가의 사령탑인 대통령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니까 뒤숭숭합니다. 머리맡이 뒤숭숭합니다. 이게 별건 수사식 청와대 이전의 진행 중인 폐해입니다. 이제 아직도 이게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밀어내버리고 그게 들어가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또 말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비서동, 경호동, 그리고 군대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제2의 대통령 집무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관에 머무는 시간이 옛 국방부 청사에 머무는 시간보다 더 깁니다. 완전한 두 집 살림입니다. 그리고 계속 출퇴근해야 됩니다. 이거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는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또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서 아마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정답은 뭐냐, 청와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어디 좋은 곳을 다시 정해가지고 신축을 해야 됩니다. 백악관식으로 숙소와 집무실이 같이 있는, 출퇴근할 필요 없는 그런 근사한 대통령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방법은, 나는 신축 대통령궁에 안 들어간다, 자기 대통령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다음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거기도 안 들어가겠다, 그곳은 저 음악당으로 만들겠다, 나는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공약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청와대 이전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과거의 특수부 검사로 돌아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단초였는데, 요사이 이준석 문제를 다루는 자세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수부 검사, 별건 수사. 그런데 2018년 12월 이른바 황당무계한 세월호 유족 사찰이라는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를 남겼습니다. 흔히 이 유서는 문재인이 읽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27일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세월호 유족 사찰은 터무니없는 일탈 행위였다라고, 자기가 재판 다 하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검사가 어떤 식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을까 하는 것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유서를 읽어보면은 여기에 별건 수사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음.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왜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할까요? 영장 심사를 담당해 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영장 기각했다고 좌파로부터 욕먹을 걸 걱정하네요. 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이거 별건 수사 그만하라는 주문 아닐까요? 부탁 아닐까요? 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왜 모든 것을 안고 갑니까? 자기 것만 안고 가면 되는 거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동안 성원해 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계속 정말 죄송하다고 그럽니다. 자신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사를 당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께도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60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2021년 1월 21일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수 유족 위에서 사찰시켰다 하라. 검찰이 동생을 압박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아들까지 조사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별건 수사로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마 수십 명 될 겁니다. 고문은 없어졌지만은 별건 수사라는 또 다른 정신적 고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검사 출신들은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검사들 스스로가 국회의원 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니라 특수부 검사로 보는 순간 어려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